안녕하세요. 동인간주스의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제 검증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편에 저희가 살펴봤지만 이미 김민석 후보자는 두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전과가 있습니다. 자, 전과자를 국무총리로 하면 되겠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 그거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감수하고 두 가지 전과, 그래 잘못했어요. 그리고 추징금 다 냈잖아요.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예요? 봤더니 그 뭔 돈으로 이거 다 낸 거야, 추징금? 이상한데? 또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왜? 자, 너 이거 예전에도 이랬잖아. 이 첫 번째 추징금 2억 원 갚으려고 이 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추징금 냈다고 했는데 이거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거야 해서 추징금 더 받았잖아. 이번에도 이 추징금, 두 번째 추징금을 갚는 과정 속에서 뭔가 또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자, 보자는 거죠. 최근 5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수입은 5억 1천만 원인데 이 추징금 포함해서 쓴 돈은 13억. 5억 벌고 어떻게 13억을 쓰지? 요 사이에 8억은 어디 갔지? 8억 누가 된 거지? 이거 불법 정치자금 아니야? 이 의혹입니다. 자, 박사님들. 오늘 저는 요 가계부를 계속 채워나갈 겁니다.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 채워지면 아니 수입과 지출이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맞으면 뭔가 이상하죠. 자, 그거를 제가 맞춰볼 겁니다. 박사님들 따라올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김민석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전 재산이 2억 원인데 2억 원에 무슨 부패가 끼어들 틈이 있겠나. 재산이 없어요 실제로. 신고된 게 2억 1,504만 원. 가족 전체가 다 해서. 본인 재산은 사무실 전세권 800만 원, 예금 6,300여만 원, 배우자 상가 2천만 원, 오피스타 전세권 4억 원, 토지 1,200만 원, 예금 테슬라 주식 1,900만 원, 티볼리 한 대. 그런데 모친도 빌라가 1억 6,300만 원이 있는데 모친도 2억 8천만 원 채무, 그리고 본인도 4인간 채무 1억 4천만 원. 장남 예금 103만 원. 2억 원밖에 없어요. 그죠? 상당히 재산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보세요. 재산도 없어요. 근데 쓴 돈을 봤더니 추징금을 6억 2천만 원 썼죠. 자, 아까 두 번째 추징금이 2010년에 추징금 받은 게 7억 2,162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2010년에 이제 추징금을 받았는데, 자, 대부분을 6억 2천만 원을 최근 5년, 2020년부터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억여 원을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갚은 거고, 나머지 6억 2천만 원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갚아서 다 갚은 거예요. 추징금 이거 다 갚았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1억 4천만 원, 뭐 1억 6천만 원 이거 낸 거예요, 매년. 자, 게다가 지금 아들 교육비 2억 원. 이거는 추정인데 이거는 뭐 이 금액 자체를 김민석 후보자가 부인하지는 않으니까. 자, 아들이 청심 국제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미국 코넬대를 갔는데 국제고가 1년에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좀 넘는데요, 학비만. 그리고 코넬대가 등록금, 그러니까 수업료가 한 9천만 원 매년. 근데 생활비도 필요하니까 아들. 그러니까 하면 한 1억 5천만 원 든대요, 1년에. 미국 코넬 다니면. 그러면 1억 5천, 뭐 2천 해서 한 2억 원 들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카드 현금 2억 3천만 원 쓰고 또 교회에 기부를 했어요. 헌금을 냈어요. 한꺼번에 낸 거 아니고 매년 조금씩. 그게 한 2억 원이나 돼요. 그 월세 5천만 원 하면 13억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돈? 근데 막상 들어온 돈은 5억 1천만 원 세비.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2020년 총선 때 들어오잖아요. 이제 국회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당선이 돼서. 근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5억 1천만 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8억이 비잖아요. 김민석 후보자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다 해명할게요 하면서 첫 번째, 아들 교육비는 이거 이제 인사청문회 전 얘기예요. 전 배우자가 냈다. 예.
그러니까 전 배우자가 아들 교육비를 냈다. 이건 그러니까 내가 낸 거 아니고 2억 원 빠지는 거예요. 슉 빠져요. 그럼 지금 이제 비는 게 8억이죠. 8억. 원래 8억이잖아요. 13 빼기 5니까. 근데 8억 중에 2억 이제 만약에 이거 배우자가 냈으면 이제 6억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중에서 그럼 나머지 6억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의금. 축의금 받은 게 있고 조의금, 부의금 받은 게 있고 출판 기념회를 내가 2번 했고 강의료도 받은 게 있어. 이거 다 합치면 이 6억이 채워져. 네. 실제로 봤더니 있었어요. 자, 내역을 봤더니 2019년에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김자영 씨는 워낙 유명하니까 1993년에 김석 후보자가 김자영 당시 KBS 아나운서와 결혼을 해요. 근데 2014년에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고 2019년에 재혼을 해요. 재혼을 했으니까 축의금 있는 거죠. 자, 2020년에 장인상을 당합니다. 장인이 돌아가셔요. 그럼 조의금 있는 거죠. 또 2020년에 출판기념회를 한 번 하고 2023년에 또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그럼 출판기념회에서 돈 들어오는 거죠. 네. 강의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상해. 이거 아닌 것 같아. 왜? 아니 소득신고를 봤더니 5년간 1,400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이 1,420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별도로 돈 번 게 없다는 거죠. 자, 봤더니 강의료는 5년간 한 800만 원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800만 원이니까 강의료는 사실상 뭐 별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세 개로 6억 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매년 재산 신고를 하잖아요. 매년 재산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현금 6억 원에 대해서는 어떤 신고 내역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축의금 현금으로 받잖아요. 조의금 현금으로 받죠. 출판기념회 현금으로 받아요. 자,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등록해야 될 재산 중에 현금이 있어요. 현금은 국회의원이 재산 공개할 때 현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5년 동안 봤더니 이 6억 원은 단 하나도 신고가 된 적이 없던데 그럼 그 현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더니 김민석 후보자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해 다 썼거든.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이에요. 재산 신고를 해요. 매년.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금이 올해 들어왔어요. 근데 올해 12월 31일 전에 다 써버리면 남아도는 게 없잖아요. 그럼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 내가 그해 다 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올해 1억을 벌었는데 5천만 원 쓰고 5천만 원 아직 남았어요. 그럼 5천만 원이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전년도에 대비. 그럼 그 5천만 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김민석 후보자 말은 뭐냐면 내가 1억을 벌었어. 근데 그 1억 다 썼어 그해. 그러면 1년 단위로 보면 들어왔다 나갔지만 1년 단위로 보면 내 재산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너 거짓말이야. 왜? 자, 보자. 딱 연도를 아예 대놓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2020년에 1억 4,550만 원은 좋아. 장인상 조의금으로 냈다고 치고 2021년은 6천만 원이니까 어떻게 냈다고 쳐. 그러면 2022년에 1억 6,100만 원 추징금을 낸 건 여기 출판기념회에 맞춰 그 돈으로 냈다고 하고 2023년에 1억 4,400만 원 추징금은 여기 출판기념회 비용으로 냈다고 하고 그러면 이건 2024년에 1억 1,557만 원은 무슨 돈으로 갚은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 그리고 이거 맞아? 아들 교육비도 전처가 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이 8억 원의 의혹 공세를 합니다. 자, 사실은 이 전처를 좀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부르려고 했는데 못 불렀죠. 인사청문회 이번에 증인 빵명이었잖아요. 자, 요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요거 3개로 바꾸면 13억 원이 된다고 했지만 요까지 하면 전처가 된 것까지 하면 딱 하면 13억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안 믿는 거잖아요.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합니다. 동투더 뉴스. 구체적인 내역을 얘기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첫날에
자, 이제 13억 중에 아들 교육비는 전처가 냈다고 하면 빼면 11억이죠. 그죠? 11억. 자, 어떻게 채웠냐? 자, 세비 5억 1천만 원 있죠. 빙부상 조의금 장인 돌아가셔서 1억 6천만 원이 그때 받았다는 거예요. 출판 기념회 아까 2번 했잖아요. 한 번 1억 5천만 원, 한 번 1억 원. 주로 한 권당 한 5만 원 정도. 책 한 권당 5만 원.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가는 한 만 원에서 2만 원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출판 기념회 하면 늘 이렇게 더 많이 받아서 이게 좀 불법 좀 요소가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있지만 어쨌건 본인은 한 권당 5만 원에서 이렇게 돈을 받았고. 자, 여기서 치트키를 갖고 나옵니다. 치트키. 뭘? 몰랐던 내용이에요.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거예요. 본인도 이번에 알았다. 부인이 얘기를 안 하다가 내가 물어보니까 부인이 이제 와서 얘기하더라. 치트키 뭐예요? 처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간 필요한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처가 돈이 없다 보니까 처가 생활비, 그러니까 추징금 내고 하느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 생활비를 자기 집 처가에서 돈을 받은 게 한 2억 원이 되더라. 라고 하면서 11억 2천만 원. 다 합치면 11억 2천만 원이에요. 그죠? 6억 7천, 8억 2천, 9억 2천, 11억 2천. 맞죠? 11억 2천. 그럼 약 11억. 맞잖아요. 숫자가 맞는 거예요. 자, 보죠. 그러면 아까 축의금 있었잖아요. 재혼 축의금. 요거는 장모로 줬다고 합니다. 예, 장모로 줬다고 해요. 축의금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 수입이 없는 거죠. 장모다 줬으니까. 대신 이제 생활비를 지원받은 거고. 자, 연도별로도 다 맞춰옵니다. 뭐냐? 자, 2020년에 아까 추징금 낸 거. 자, 그러니까 이거였잖아요. 이거 어떻게 냈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1억 4,550만 원 추징금을 포함한 요때 교회 헌금도 하거든요. 요건 빙부상 조의금 1억 6천만 원에 그해 세비해서 냈고, 자, 2021년에 6천만 원 추징금은 세비로만 냈고, 2022년에 1억 6,100만 원 추징금과 또 교회 헌금 내거든요. 요건 출판 기념회 첫 번째 출판 기념회와 세비로 냈고, 2023년 1억 4,400만 원 추징금과 또 교회 헌금 내거든요. 교회 헌금은 역시나 두 번째 출판 기념회 세비로 냈고. 자, 문제가 이거였어요. 2024년에 1억 1,557만 원은 대체 뭘로 냈냐? 아무 이벤트가 없는데, 네, 이건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2024년이면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뭐가 있어요? 총선이 있죠. 총선 때 어차피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얼마? 1.8억을. 네? 1.8억을 빌려서 남은 추징금 1억 1,557만 원 정도 이제 마지막 남은 추징금을 내고 또 선거 비용도 쓰고, 그러면 이 1.8억을 대출을 받았잖아요. 이 대출은 어떻게 갚았나? 아파트 보증금 빼서 갚았다는 거예요. 얼추 맞아요. 그죠? 왁구가 딱딱 맞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말밖에 없다는 거죠. 말밖에 없다. 아니 실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의금, 현금 남는 게 없죠. 기록이 남는 게 없어요. 출판기념회 2번, 현금 남는 게 없어요. 자, 생활비 2억 원, 현금. 하지만 이건 남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증여세입니다. 원래 부모한테 돈을 증여세를 받을 때 5천만 원 이상 이제 받으면 지원을 받으면 증여세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내야 되거든요. 자, 김민석 후보자 증여세 냈다 그래요. 근데 서류를 안 냅니다. 증여세 서류를 안 내요. 물론 김민석 후보자는 서류 갖고 있지만 뭐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도 뭐 중간에 이제 제대로 끝까지 못 하고 중간에 중단됐잖아요. 자료 제출 안 한다고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거의 오후에 보이콧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자료 있지만 내가 못 냈다라고 하지만 어쨌건 냈다 그래요. 근데 증빙은 아직 우리 눈으로 본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다 끼워 맞춘 거 아니야? 이 숫자만? 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무슨 소리? 아니, 이렇게 성실하게 있을 때마다 추징금부터 다 갚고 결국 다 갚아냈고, 그러면 또 빚지고,
그럼 빚도 갚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서 재산이 2억밖에 없네. 정말 성실한 사람이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아니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뭘 의심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뭘 의심하는 걸까요? 동투더 뉴스. 국민의힘은요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강신성 씨를 스폰서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역사가 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의심하는 거예요. 한 번 이랬는데 두 번 아니려겠냐는 건데 2010년에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두 번째 처벌받을 때 강신성으로부터 2억 5천만 원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다 해서 처벌을 받죠. 김민석 후보자는 그때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형제 같은 관계라고요. 강신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57년에 전북 완주 출생으로 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체육회 부회장도 하고 오래됐어요. 2007년부터 김민석 후원회장을 했고 최근에도 또 김민석 후원회장을 하고 형제 같은 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민석 후보자가 유학 갔을 때도 생활비를 매달 450만 원, 총 1억 6천만 원어치의 생활비를 주고 물론 이제 본인은 배추 투자금을 받았다고 하지만 일단 판결문에는 그냥 무상으로 돈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또 2억 5천만 원 받은 걸로 하고 또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민주당 대표를 하는데 이 민주당이 우리가 아는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비니까 강신성 씨가 그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대표를 합니다. 당을 만든 거예요. 강신성 씨가. 그리고 그 대표를 이어서 합니다. 어쨌건 이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나중에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이 민주당이 합당을 하고 거기에 문재인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으로 가거든요. 김민석 대표가. 그러니까 어쨌건 강신성 씨와 이것도 같이 하죠. 예전에 강신성 씨가 갖고 있는 여의도 오피스텔에 2008년에 김민석 후보자와 자녀들이 주소를 해놓은 것도 있고 김민석 후보자가 잠깐 그 피선거권 5년 박탈돼서 쉬는 시기에 기업을 운영하거든요. 프로보노 코리아. 거기도 이 오피스텔이 있어요. 강신성 씨 오피스텔에. 그러니까 뭔가 계속 후원 회장이고 실제로 계속 후원을 받는 상황에서 강신성 씨는 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장하고 이번에 선대위 체육위 공동위원장. 그러니까 뭔가 스폰서가 아니냐. 왜 그걸 의심하느냐. 이번 돈과 그 무슨 관련이 있느냐. 자, 추징금을 2010년에 추징금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부터 대부분 갚아요. 갔더니 그 전에 봤더니 강신성 씨가 2018년에 4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네? 변제기한 5년, 원금 일시상환, 이자금 원금 2.5% 이렇게. 근데 봤더니 비슷한 시기에 14건의 계약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명이 1,000만 원. 그리고 4월 5일에는 한꺼번에 9명이 1,000만 원씩. 이렇게. 2018년 4월에. 근데 봤더니 다 조건이 똑같아요. 국민의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1억 4천만 원을 빌리고 7년째 안 갚았을 뿐 아니라 분명히 5년 내에 갚겠다고 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도 안 갚고 있고 강신성 씨까지 11명이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 같은 형식의 차용증을 썼다는 거예요. 그 11명 중에 강신성 씨와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 김민석 후보자는 잘 모를 것 같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다 김민석의 자금 저수지가 강신성 아닌지 밝혀야 한다. 만약에 강신성 씨가 돈을 댔는데 다른 사람으로 감춘 거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국민의힘은 지금 빌렸다고 1억 4천만 원을 빌렸다고 하고 지금 재산 신고를 보면 4인간 채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나중에 안 갚아도 되도록 은근슬쩍 갚을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건. 왜냐하면 예전에도 빌린다고 해놓고 안 갚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준 거였고 법원 판결 보니까 이번에도 갚아야 되는데 갚으려면 5년 내에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자는 준 건지 왜 7년이 되어도 안 갚고 있는지 이거 의심하는 거예요. 결국 강신성이 그냥 스폰서 해준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 현재로만 보면 1억 4천만 원이 재산신고에서 채무로 남아있으니까 결국은 뭐 언젠가는 갚을 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야 이게 지금 김민석 후보자 재산이 좀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딱 정리해 두고 해고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박사님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조금만 집중을 더 해봐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봅시다. 돈이 맞을 거냐? 거의 맞춰졌습니다. 자 최근 5년 가계부를 봤더니 자 수입과 지출이 다 맞아요. 증명은 없어요. 그죠? 김민석 후보자의 말에 따르면 다 맞아요. 현금이니까 증빙할 사실 방법도 없고 증빙할 수 있는 일부 자료는 지금 안 내놓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개인 자료이기도 하고 예, 어쨌든 안 내놨지만 어쨌건 숫자는 맞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면 처가에서 생활비 2억 원 받은 거 본인은 증여세를 냈다고 하지만 안 내면 문제의 소지가 있고 만약에 이 현금들을 받은 걸 그 해에 다 쓰지 않고 갖고 있었는데 재산 신고를 안 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도가 있을 수 있죠. 그 정도 지금 남은 거예요. 국민의힘 의심대로 사실은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없어요. 아직 그 의혹이 뭔지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이걸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다른 건 뭐? 이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지금 딱 요 상황이에요. 자, 봤더니 이런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 재산은 2억 원밖에 없는 건데 자,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돈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돈을 본인이 크게 번 적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의 도움을 계속 받은 거죠. 그러니까 96년부터 2004년까지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 받으면서 추징금 2억이 딱 맞았어요. 근데 국회의원 떨어졌어요. 그럼 2억 갚아야 되잖아요. 미국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 가서 갔는데 그 유학 생활비 유학비는 강신성 씨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 김민석 후보자는 배추 투자해서 그 돈이라고 하고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어쨌든 강신성 씨가 줬다고 얘기를 하고 예. 어쨌든 그런 상황. 또 추징금 2억 플러스 선거에 출마하잖아요. 그 선거는 또 후원회장, 대학 동창, 지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추징금 내고 선거 치렀던 거예요. 근데 이 돈 받아서 그 선거 치르다가 또 처벌을 받은 거예요. 이 돈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다. 그래서 또 추징금 7억 원을 내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추징금 7억 원은 뭘로 냈느냐? 장인 조의금,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로 받은 돈, 그리고 처가에서 생활비. 예. 그럼 아들 교육비, 유학비는 아들 국제고 가고 미국 코넬대는 전처가.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다면. 예.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이 사실 이제 번 돈이 세비 그리고 중간에 또 공백이 워낙 길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전 부인, 현처의 처가 이쪽에서 도움을 받아서 어쨌건 지금까지 살고 지금 재산은 2억 1,500만 원이 있다. 일단 요렇게까지 보시면 현재 상황이 어떤가 아실 수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뭔가 불법 정치자금 그런 스폰서 정치 이거는 요거를 믿을 수 없다는 그리고 과거에 봤더니 이런 두 번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가 있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뭔가 빌린 척하면서 돈 받고 이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금 자금 출처 의혹이 8억 원이 있었잖아요. 이 8억 원에 대해서 해명한 내용과 다른 건 1번 아들 교육비는 전처가 냈다. 2번 처가에서 생활비 2억 원을 받았다. 3번 빈부상 조의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 4번 중앙당에서 1억 4천만 원을 지원해줬다.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자, 이재명 정부 또 요즘 여야 그리고 또 다른 뭐 판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최대한 제가 근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웨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283회 퀴즈였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연결되어 있는 의혹 사건은 자 정답은요 두구두구두 4번 쌍방울 대북송금이죠. 나머지 건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지만 이화영 부지사와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예, 많이 맞춰주셨습니다. 자 정답자 5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1번 지민님, 4번 쌍방울 대북송금입니다. 앵커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님, 예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디가 좋습니다. 해피랜드님, 4번 동투더뉴스 좋아요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해피랜드님 선물 받아가십시오. 자 세 번째는 준우채윤님, 혹시 아이 이름일까요? 네, 준우채윤. 자 4번 쌍방울 대북송금입니다. 뉴스 등등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뉴스 A도 많이 봐주시고 뉴스 스터디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케이지크님, 오늘 처음 영상을 접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기 쉽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처음 오셨으니까요. 다음에 꼭 찾아와 주십시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목진윤님이십니다. 6월 3일 그렇다면 대선이겠죠. 대선 이후 정치 뉴스와 한동안 멀어졌었는데 역시 팩트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 동행 뉴스뿐이네요. 자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며 나누는 팩트들이 강한 파워까지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늘 열정을 다하는 동행님의 파워풀한 강의 무한대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묵진유님 여러분들의 또 성원을 해주셔서 제가 파워풀하게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힘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5분은요 요즘 더운데 꼭 시원한 커피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여기 옆에 방법 나와 있잖아요. 들어가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신지 나와 있으니까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